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카티에서 유혹 아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파니갈레 V4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는데 V2와 V4를 좀 구경하려고 마침 또 오늘 두카티 송도점이 생겼다 해서 송도점으로 왔습니다. 이 두카티 송도점은 이 위치가 굉장히 또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쪽에 이제 센트럴파크가 있고 뒤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그 위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송도점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시승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승을 하실 때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좀 두카티다운 맛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 싶고, 이제 인천 분들이나 뭐 시흥 그리고 안산 이런 분들도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또 구경을 할 때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송도점이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제 i6 버리는 거냐, 이제 뭐 두카티 예전에 그렇게 가놓고 또 그렇게 대여놓고, 그런 댓글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전업 유튜버고 또 프로다 보니까 제가 야마에서 여기 듣고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뭐 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히 그냥 i6를 좋아서 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좋아해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재밌게 타고 있는데, 한번 오늘 송도점을 또 구경하고 V2, V4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일단 매장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전시차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파니갈레 V2 빨간색 모델과 이제 흰색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 V2 그리고 V4 이렇게 있습니다. 두카티는 이제 전체적으로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데저트 X부터 시작해서 멀티 스트라다, 뭐 몬스터, 그리고 파니갈레, 또 슈퍼스포츠, 스크램블러, 뭐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슈퍼스포츠 많이 고르세요. 슈퍼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시트고도 한 810으로 좀 낮고, 그 다음에 마력대도 저출력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파니 V2보다는 좀 다루기가 그래도 비교적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문으로 이제 슈퍼스포츠를 많이 고르고, 이제 난 알차 스타일이다 하면은 파니 모델들 뭐 V2나 V4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난 좀 편하게 타면서도 좀 재밌게 타고 싶다 하는 게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들. 제가 이번에 이제 트랙에서도 스트리트 파이터 V2를 탔었는데, 사실 순정 세팅에 순정 타이어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V2를 탔는데 너무나 재밌게 트랙을 탔었어요. 확실히 두카티는 트랙에서 타야 그 진가를 맛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V2가 그런데 V4는 도대체 얼마나 또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파니 V2는 이제 우리가 다른 시승기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맛을 볼 거고, 아까 라인업 중에 소개를 안 드렸던 이제 하이퍼 모타드 지금 SP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게 탔어요. 하이퍼 모타드 950 같은 경우에는 서킷에서도 되게 재밌게 탔었고, 몬스터도 되게 팬층이 많죠. 이제 예전에 그 트러스 구조가 사라지긴 했지만 또 신형으로 나오면서 명성이 있으니까 또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몬스터로도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 스크램블러로 이제 입문하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라인업들이 다양해졌어요. 모델 하나하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데저트 X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뭐 사막이나 아니면 오프로드, 산악 지형 가게 되는 그런 바이크인데, 제가 실제로 이게 타보지는 않았지만 올라타면은 시트고도 굉장히 또 높고, 제가 올라타도 이렇게 까치발이 되는 그런 시트고인데, 그만큼 이제 전천후 상황을 다 고려해서 타야 되는 그런 바이크다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포지션도 좀 상당히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이 그립 부분부터 약간 돌기가 엄청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막 흔들리면서 탈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놓치면 안 되고 이제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립도 굉장히 돌기가 많아서 쫀쫀하게 손에 달라붙습니다. 이제 높은 시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댐포도 들어가 있고 한데, 예전에 이제 류명걸 선수가 같이 또 홍보를 했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앞쪽에 이제 눈 두 개가 딱 이쁘게 들어온 게 좀 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이쁘게 들어오죠. 이 데저트 X의 좀 상징적인 그 아이콘 같은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또 계기판도 좀 특이하게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기원하면은 데저트 X 딱 실루엣이 멋있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 형태로 보이는, 사막 랠리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런 계기판을 많이 쓰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만들어진 계기판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도 있고, 데저트 X는 이런 모델이고요.
우리 몬스터는 인기 차종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요. 왜냐하면 입문용으로도 좋고, 그다음 질리지 않고 편하고 또 재미가 있고 이러니까 많이들 찾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고도 부담 없이, 시트고는 820인데 굉장히 이제 얇아가지고 시트 쪽이 다리도 좀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키는 제가 177입니다. 이런 식으로 착지도 되고 포지션도 편하고 다루기도 좀 편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자인이 파니 모델이나 이제 V2 모델 사이드 미러랑 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날렵해지고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몬스터다운 감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런 모델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서킷에서 탔던 하이퍼 모타드 950 모델입니다. 제가 트랙에서 타봤더니 스트리트 파이터 V2랑 이 하이퍼 모타드 950이랑 3초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이제 V2를 공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하이퍼 모타드도 굉장히 서킷에서 적응만 하니까 재밌게 탔던, 그러니까 서킷에서도 그 정도로 타지면은 일반적인 시승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고,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V2가 36초가 나왔고 2분 36초가 나왔고 풀코스로, 요게 이제 2분 39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다 생각되고, 처음에 이제 좀 놀랬던 게 이제 이 시트 부분이, 요 SP 모델은 좀 굉장히 좀 이 그립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탔던 거는 IV 모델이라 가지고 좀 시트가 약간 좀 맨질맨질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브레이킹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좀 미끌렸어요. 그래서 올라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적응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적응을 하니까 굉장히 또 재밌게 탔던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지금 SP 모델이라 이제 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전자식 서스가 더 들어가면은 서킷이라든지 도심에서 온로드 주행할 때도 굉장히 또 재밌을 거고, 쇼크도 굉장히 또 트래블이 기니까 일반적인 공도에서의 좋지 않은 노면을 갈 때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두의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이죠. V4랑 V2가 지금 같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V4S, 여기 스파 V2인데, V4S니까 서스가 이제 올린즈 들어가고 댐퍼도 올린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비교해 보면 사실 닮았어요. 비교해서 보는 거는 처음인데, 만약에 이게 서스가 진짜 그냥 V4였고 이러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닮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670, 그리고 이게 3400, 500 정도 할 텐데 1000만 원 차이잖아요. 1000만 원 차이인데 사실 엔진 말고는 비주얼 상으로는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스파 V4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배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재미 면에서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 클러치 케이스라든지 엔진 형태를 보면은 확실히 좀 V2랑 V4랑 다르죠. 프레임 형태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특징적으로 느껴지고, 포지션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스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2를 시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서킷에서도 정말 순정 상태로도 정말 재밌게 탔었던 바이크다. 요 약간 여담인데, 두카티 안 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카티의 기본 자세를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게 보통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지? 보통 이렇게 타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이렇게 타야 돼요. 이렇게 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쪽에 굉장히 뜨거워져요. 지금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청바지 터졌는데. 제가 예전에 899 탈 때 특히나 이쪽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도 아니고 한쪽만 불렸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식혔다가 좀 식으면은 다시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탔다가 이런 식으로 탔는데,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얇은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목토시를 이렇게 감아요. 바지 입기 전에 입는 거죠. 목토시를 발에다가 입고 그 다음에 라이딩 진이나 바지를 입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뜨거운 게 와도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899 탈 때 그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뜨겁더라고요. 사실 오늘 V4를 보고 싶은데 파니 V4가 없대요.
파니 V2랑 V4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지금 없어서 좀 사진으로 대체하자면 이제 V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CC는 이제 955cc, 그래서 마력은 155마력입니다. 가격은 한 2,760으로 되어 있고 V4랑 V2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이죠. 엔진이 이제 V4는 1100cc가 넘어가는 엔진, 1103cc의 엔진으로 들어가서 214마력, 3,600으로 가격이 되어 있고, 이제 S 모델로 넘어가면은 서스랑 이제 댐퍼 올린즈로 바뀌고 전자직 서스, 그리고 휠도 알루미늄 단조 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출력은 같은데 세팅의 그런 차이 때문에 한 1,000만 정도 좀 차이 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V4를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맛을 느끼려고 V4를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V4는 그렇고, 자, 여기는 멀티스트라다 존입니다. 멀티스트라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주얼 상으로 봤을 때 멀티스트라다 오너가 아닌 분들은 지금 요 세 개의 차이를 크게 모르시겠죠. 요거는 멀티스트라다 V2S라는 모델이고, 여기는 이제 V4 S 모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파에도 설명드렸지만 엔진의 차이죠. 이제 내연기관이 끝나가다 보니까 한 엔진을 만들면 여러 가지의 기종으로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런 것 같고, 850 모델이 이제 V2로 바뀌고 950도 있고 이제 V4S 이렇게 있습니다.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그 두카티 투어 갔을 때 이탈리아 가서 탔던 게 제가 850 모델이었고, 그 850의 후속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 V2입니다.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 장거리 투어나 또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시트고의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막상 또 타면은 다루기가 굉장히 편해서 정말 좀 즐겁게 탔던 투어의 기억이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멀티스트라다 V4, V4 엔진을 멀티스트라다에도 심어가지고 굉장히 좀 퍼포먼스 좋게, 조금의 약했던 그런 퍼포먼스들을 더 강력하게 넣은 바이크가 요 멀티스트라다 V4의 모델이죠. V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느꼈고, 따로 이제 멀티스트라다나 아니면 파니에서는 못 느껴가지고 좀 궁금한 바이크이기도 한데, 크루즈도 있으면 굉장히 또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런 느낌으로 타는 바이크예요. 시트고는 저기 V4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엔진의 차이는 있지만 시트고의 차이는 크게 없어서 V2를 좀 다룰 수 있다면 V4도 문제없이 다룰 수 있고, 좀 시야도 굉장히 좀 넓고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요런 게 굉장히 좀 좋죠. 핸드폰을 이런 데라도 조금 넣을 수 있고, 없고가 여기 뒤에 열선도 넣을 수 있고, 두카티 타시는 분들은 특히 이 두카티 빡빡 들어간 그런 옷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거 입어줘야죠. 이게 두카티 빡 박힌 거, 누가 봐도 진짜 두카티 오너 같은. 여기 수트도 두카티 빡빡 들어가 있고, 두카티 오너가 되기 전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이 송도점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최진우 과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What's up, guys? 네, 두카티 송도점 맡고 있는 최진우입니다. 저희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승 차량들이 아직 그 세 대만 준비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뭐 다른 수도권과 다르게 교통량이 그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시승 코스가 잘 돼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많은 구간에서 바이크를 계속 타다 보면은 사실 뜨거운 것밖에 많이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그 두카티의 뜨거운 열을 느끼지 못할 그런 좋은 시승 코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스러운 시승이 되실 겁니다. 또 두카티는 또 트랙데이가 있잖아요. 네. 두카티의 진짜 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다른 메이커에서 잘 하지 않는 이런 트랙데이 행사를 두카티에서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이제 타 오너로서 좀 많이 부러워요. 네. 구매하고 나서 이 바이크를 즐기는 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이런 트랙데이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카티 오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네. 데스모 점검. 이걸 굉장히 또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듣기로는 막 몇백만 원 나온다, 200~300만 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어떤가요? 진실인가요? 제 생각에 데스모 점검이란 이름이 되게 무섭게 잘 지었어요, 되게. 사실 근데 데스모 점검은
뭐 어느 다른 브랜드 바이크를 보아도 적상거리가 누적이 많이 되면 이제 밸브 간격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네. 다른 브랜드 바이크를 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점검이에요. 밸브 간격 점검은. 저희 두카티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은 태국 아시아 본사에서 직접 그 교육을 수료하고 온 정비사가 직접 그 밸브 간격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검증된 정비사가 하고 있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점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스모 점검 그 정확하게 몇 킬로죠? 기종마다 다른데요. 네. 24,000km에 받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3만 km에 받는 차량이 있고 최신형으로 나온 멀티스트라다 V4S 모델은 6만 km에 받습니다. 파니갈레 V4S는 24,000km에 있습니다. 아, 파니갈레 파니 V4S는 V4S는 24,000. 사실 근데 24,000km도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추산을 해보면은 1년에 타시는 적상 거리가 5,000에서 10,000km 정도를 타요. 일반 라이더들이 보통은 데스모 점검이 오시기 전에 처분을 하시는 분이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예, 약간 좀 예. 숙제로 이게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네. 파니 V2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타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 데스모 점검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비량이 많지 않은 겨울 기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또 이 데스모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에서 20%더 여기서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잘하면 100만 원 언더도 가능한. 그렇죠. 예, 100만 원 언더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럼 데스모 점검 한번 한다면은 그 매 24,000km마다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24,000 다음은 48,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뭐 일제 바이크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2만 킬로 넘어서도 사실 매뉴얼상으로는 밸브 점검을 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안 하고 타기도 하잖아요. 안 하고 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나면 그때 이제 시동이 꺼지거나 네. 아니면 내가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차도 뭐 데스모 점검을 받지 않으면은 그런 같은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데스모 점검은 필수 점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때에 맞춰서 받지 않으면 보증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 키로수가 도달하면은 꼭 그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보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보통 네. 권장을 하는. 네, 보증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이크 컨디션 유지이기 때문에 바이크 컨디션 유지기를 위해서 그때 받으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서비스 센터는 저기 또 인천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이점이 생길까요? 인천에서 이제 스카트를 타오시던 고객님들은 서울이나 분당 쪽에서 서비스를 많이 받아오셨는데요. 이제 가까운 이제 인천에 이제 생겼으니 이제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송도점 새로 생겼는데 뭔가 좀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거 있나요? 여기 오면 좀 좋은 거? 일주일 정도 뒤에 네. 저희가 오픈 기념 이벤트와 그리고 증정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네, 5월 5일에서 네. 8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머그컵 네, 머그컵, 에스프레소 잔, 예쁜 봉크백 이제 증정이 되고요. 네. 그렇게 또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또 있어요. 어페럴 파츠 할인 이벤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또 바로 옆에 할리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예. 식구인 또 할리가 그렇죠. 있고. 예, 할리 데비슨이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바로 와가지고 여기도 보고 이제 할리도 맞습니다. 보고. 예, 이태리 맛과 미국 맛을 예,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또 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막 시작한 단계인데요. 네. 네, 이제 두카티 많은 모델들 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막 채널 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두카티 모델들 궁금하시면은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이제 과장님 유튜브 보시면은 두카티 세부 모델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두카티 송도점 오픈을 해가지고 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뭐 장비도 여러 가지 구경을 할 수 있고 바이크 전시도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종들 또 한눈에 바라보고 지금 물론 이제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만 올 말 되면은 이제 V4 모델도 들어오니까 특히 시승 코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점이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의 갈증을 여기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송도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크 구경도 하고 또 시승도 해보면서 두카티의 좀 진가 그런 맛있는 맛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카티 V2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V4로 가는 거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파니갈레 V4 가더라도 좋아해 주실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파니갈레 V4로 나올지 어떨지 한번 쭉 한번 지켜봐 주시고 스트리트 파이터 V2 시승기로 또 다시 한번 두카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이었습니다. 안녕. 송도점으로 와요. 송도점. 안녕.